네, 이번 시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크레이지 영문법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 문장으로 예를 들어줄 거고요. 자, 3형식 문장에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3형식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목적어와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어가 동일한 무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 문장 두 개를 내가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접속사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면 어떤 영어는 어떤 단어가 다시 반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카가 있다 그랬는데 이쪽도 만약에 카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보이가 있는데 여기도 보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왔는데 또 뒤에 뭔가를 써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명사 is로 바꾸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he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그냥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 자리가 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줄여줍니다.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줄여주는데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문장이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접속사와 대명사가 생기고 그 부분마저도 줄여주고 싶다라는 게 관계대명사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쪽 부분, 원래 대명사가 있었던 이 부분이 원래 문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주어였습니다. 주어였기 때문에 주어인 대명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요런 역할을 하는, 요 상태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던 녀석이 대명사로 바뀌고 그리고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연결될 때 이 접속사 이 부분과 이 대명사로 바뀐 주어 이 부분이 하나로 만들어진 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의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대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뒤쪽에 있는 동사와 목적어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동사와 목적어도 그대로 당연히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너무 다급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법적으로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의 이 문장에서 이 주어 부분과 여기서 이 주어랑 당연히 동사는 뭔가 이 두 개는 수일치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수일치가 돼 있었겠죠. 이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였으면 동사에 s나 es가 붙어 있었을 거고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 또는 복수 형태였으면 동사 원형이 쓰여 있었을 거고 또 과거 형태였었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었겠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걸 모두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여기서는 수가 있을 거고 시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주어는 뭔가 형태가 바뀌어졌죠.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사람이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관계대명사는 who를 쓰고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물이다 그러면 which를 쓰게 됩니다. 즉 사람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사람이 아닌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which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who도 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which도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내가 보고서 이쪽에 지금 관계대명사 who 부분이나 which를 보고서 너가 여기서의 이 동사가 어떤 형태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동사의 형태가 뭔지 알 수 있어? 이게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보면 우리 이 주어랑 처음에 뭐가 같았었죠? 목적어 부분. 이 목적어 부분과 이 주어 부분이 같았었죠. 얘네가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 부분에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우리가 선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사라고 앞에 있는 어떤 것에서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목적어에 맞춰서 동사의 수를 맞춰줘도 괜찮습니다. 즉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동사의 수 이런 거를 맞춰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지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Scientist, 과학자들이죠. Who were studying crows, did an experi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3형식 더하기 3형식 아까 설명했던 그런 문장은 좀 아니고요. 이 문장은 이 두 문장 Scientist did an experiment 이 문장과 Scientist were studying crows 여기 문장은 앞에 거는 지금 3형식 문장이고 여기는 3형식 문장이고 뒤에 있는 거는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2형식 문장이죠. 2형식 문장이면서 지금 과거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scientist와 이 scientist가 동일하죠. 얘랑 지금 동일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동일한 상태이고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고 싶어서 접속사 and 이런 거를 썼을 수도 있고 여기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scientist가 뭔가 그들, they 이렇게 대명사로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저 부분 and와 접속사와 they 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가 지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고 그럼 여기가 대명사로 바뀌게 되겠죠. 이 접속사 대명사 이 부분이 지금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되겠죠.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저 부분이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얘가 여기가 2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2형식 문장의 부분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상 들어가게 돼서 이 문장이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부분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scientist를 선행사로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who로 바뀌게 되고 나머지 내용 were studying crows 이 부분이 were studying crows가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were studying crows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관계대명사 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did an experiment는 그대로 did an experiment 그대로 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패턴도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부를 좀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뭔가 명사가 나왔죠. 지금 명사가 나오고 앞에가 지금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가 여기 부분이 지금 명사죠. 명사 그리고 명사에다가 지금 관계 대명사 절이 그냥 이렇게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 이 형태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이렇게 바로 붙어버리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 대한 건데요. 해석에 대한 거. 뭔가 이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관계 대명사가 who가 이끄는 이만큼 이 뒤를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어떤 선행사, 명사죠 지금. 여기 선행사인데요. 선행사 또는 명사. 선행사라고 부르고 그건 명사입니다. 그 명사를 후치수식합니다. 후치수식한다라고 합니다. 후치수식. 그래서 얘를 관계 대명사 절을 형용사적 용법이다. 뭔가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명사가 나오고요.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이 목적어절이 나왔죠. 목적어도 당연히 명사가 나오는 거고 또는 뭐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후로 시작하던 뭐 이런 관계 대명사 절이 붙는데 얘가 이렇게 뭔가 후치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절을 다른 이름으로 형용사처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 친구들 수식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꾸며준다라는 뜻이에요. 꾸며준다. 한자로 꾸밀 숫자에 꾸밀 식자입니다. 꾸밀 숫자에 꾸밀 식자고 꾸며준다라는 얘기는 그냥 자세히 얘기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세히 얘기해준다. 정보를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석에 대한 내용. 첫 번째는 설명에 맞게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방법들 또 많은 참고서나 설명서에서 이제 형용사절처럼 해서 Who was studying crows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죠.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Who was studying crows 까마귀들을 연구 중이었던 해서 얘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해서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까마귀들을 연구 중이었던 마치 이제 정말 형용사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형용사절로. 그리고 과학자들이 did experiment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절이
짧으면 이 정도도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관계대명사절이 엄청 길어요.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경우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한국어 어순에 맞춘 해석이죠. 이게 한국어 어순에 맞춘 해석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영어를 하는 미국인들이 scientist who were studying close 해 놓은 다음에 그거는 who were studying close 하는 그런 사이언티스트들이 did an experiment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는 who were studying close 하는 까마귀들을 연구 중이었던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di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다 이런 어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인들은 그냥 읽으면서 영어를 쓰는 분들은 scientist 과학자들 who were studying 크로우들을 연구했던 연구 중인 하고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럼 걔가 연구 중인 걔네가 did an experiment 읽으면서 또는 대화하면서 그냥 이 어순에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너무 중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볼 때 속도에서 많이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경우가 별로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직독하는 연습을 합니다. 직독. scientist 하면 과학자들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격조사를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주격조사. scientist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scientist 과학자들은 그리고 준비하세요. 뭐를 준비할까요? scientist 그러면 영어는 내용이 주저리 뒤에 길면 명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 명사에 대해서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거는 간단한 단어들밖에 없어요. 그냥 귀여운 뭐 이런 것들, 편리한 이런 단어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 이 명사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데 얘가 뭐 몸에 좋고 쓰기에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다 뒤에 오게 되는 경우 뒤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다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뒤에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붙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붙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명사, 관계대명사 그래서 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하면 과학자들은 근데 그 과학자들은 누군데 뭐 그냥 생뚱맞게 과학자들 하면 어떡해 얘기해줘 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who 그러면 who가 뭐였죠? 관계대명사였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근데 대명사 그들은 이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who 그러면 근데 그들은 내가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scientist 과학자들은 who 하면 근데 그들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다음에 were studying close 연구 중이었어 까마귀를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들 근데 그들은 연구 중이었어 까마귀를 이 부분 있죠. 근데 그들은 연구 중이었어 까마귀를 이 부분을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춰서 형용사 절처럼 앞으로 끌어오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얘네가 이런 거 근데 그들은 연구 중이어서 까마귀를 하는 그런 과학자들 하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거를 자꾸 해석을 앞에서부터 여기가 1번 해석을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하면 느려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scientist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해놓고 근데 그 과학자 뭔데? 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과학자들 뭔데?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who 그러면 근데 그들은 하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were studying close 연구 중이었어 까마귀를 그러면 그러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연구 중인 그런 까마귀를 한 그런 과학자들이었어? 근데 걔네들이 뭐 했는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did an experiment 했어 실험을 그래서 이렇게 직독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영어 어순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영어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영어 어순을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니 나중에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I want to have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A robot 로봇을 가지는 것을 원해요. which 근데 그것은요 that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지금 해석했죠? which 근데 그것은요 can talk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또 의역해서 나는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근데 이 로봇을 마치 can talk 이야기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느리고 머리가 어지럽다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I want 나는 원해 to have 가지는 것을 a 로봇을 which 근데 그것은 can talk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또 연습해 볼게요. The girl 소녀야. 어떤 소녀인데 who that 근데 그 소녀는 is standing 서 있는 중이야. next to 어디 옆에 him 그 옆에 is my sister 내 자매야. 이해되시나요? 마이크가 has 가졌어 a brother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 근데 그 형제는 근데 그 사람은 plays 연주해 the guitar 기타를 very well 아주 잘. 다음 문장 보면요. This is a great story. 이것은 훌륭한 이야기야. Which that 근데 그것은 gave 줬어 hope 희망을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직독하는 연습합니다. I want 나는 원해 to get 하는 것을 원해 얻는 것을 원해 a 로봇을 which 근데 그것은 can clean 청소할 수 있어 my room 내 방을. This is a bird 이것은 새야 which that 근데 그것은 can talk 이야기할 수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is a painter 화가야 who that 근데 그 사람은 painted 그렸어 the 모나리자를 그렸어. The girl 소녀야 who 근데 그 소녀는 is playing 하고 있는 중이야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야. is my friend 내 친구야. Annie I want 나는 원해 to live 사는 것을 in a house 집 안에서 which that 근데 그곳은 has a big garden 큰 가든을 가지고 있어. I know that man 나는 그 남자를 알아 who 근데 그 남자는 is standing 서 있는 중이야 near the door 문 가까이에. Look at the mountain 산을 봐봐 which that 근데 그것은 is covered 덮여 있어 with snow 눈으로. 자, 직독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속도가 빨라지고 중학교 때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예문들에서 좀 살펴보아야 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이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who is 이렇게 이 부분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who is 이 부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 know that man standing near the door 이렇게 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ing 형태가 나오는 경우 현재 분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원래 문장은 뭐였죠? 관계대명사고 is standing에서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내가 요 who is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명사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략이 돼서 또 오형식에서는 이게 만약에 능동이다 그러면 여기 ing를 쓴다라는 어떤 이런 오형식에서의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또 크레이지 영문법에 설명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문법을 꼼꼼히 공부하실 분들은 문법을 또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더 맨 여기서 ing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Look at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가 되어 있죠. 수동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which is 이 부분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생략이 가능해서 마치 mountain 명사 뒤에 수동 covered pp가 돼서 이때는 수동이다라고 덮여져 있는 그래서 문맥상 내가 이런 걸 판단하는 여기가 능동이 쓰이니 지금 ing가 쓰이니 ed가 쓰이니 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문맥적으로 잘 준비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